친구야, 너 이런 경험 있지 않아? 팀 회식 자리에서 과장님이 분위기 좀 풀어보겠다고 던진 한마디. 김대리 요즘 왜 저래? 맨날 늦게 오고 미팅 때도 멍 때리고 뭐 집에 문제라도 있나?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지더니 다들 하나둘씩 거들잖아. 아, 저 원래 좀 그래요. 맞아요. 제 업무도 자꾸 미루고. 그렇게 그 자리에 없는 김대리 얘기로 30분이 흘러가. 근데 집에 오는 길에 문득 드는 생각. 설마 내가 없을 때 내 얘기도 저렇게? 있잖아. 우리 주변엔 꼭 있어. 둘만 있으면 슬쩍 몸을 기울이면서 근데 걔 말이야 하고 시작하는 친구. 처음엔 나랑 친해서 이런 비밀도 얘기해주나 싶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아? 이 친구 내 뒷담화도 어디 가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이 뒷담화 중독자들 그냥 성격 나쁜 사람일까?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의 뇌가 보내는 SOS 신호야. 오늘 제대로 파헤쳐볼게. UCLA 심리학과 매슈 리버먼 교수 연구팀이 2,00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 습관적으로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촬영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됐거든. 다른 사람 칭찬할 땐 별 반응이 없던 측좌핵, 중독이란 보상 담당하는 뇌 영역이 누군가를 깎아내릴 땐 도파민이 터지듯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뒷담화는 그 사람한테 일종의 마약이야. 왜 그럴까? 인간의 뇌는 상대적 우월감에 중독되도록 설계돼 있거든. 절대적으로 내가 잘나야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보다 내가 낫다는 걸 확인할 때 도파민이 분비돼. 문제는 이게 자존감이 낮을수록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거지. 하버드 의대 정신과 수잔 화이트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해. 자기 내면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남을 끌어내림으로써 상대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사회적 하향 비교 행동을 반복한다. 즉, 뒷담화는 열등감의 반어법이야. 나 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적어도 저런 실수는 안 하잖아. 이걸 무의식적으로 확인받고 싶어서 계속 남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 더 무서운 게 하나 더 있어. 가짜 유대감 착각이라는 심리 현상이야. 스탠퍼드 대학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공동의 적을 만들었을 때 가장 빠르게 유대감을 느낀대. 우리 둘 다 저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 우린 같은 편이야. 이 느낌이 진짜 깊은 대화로 쌓은 관계보다 훨씬 빠르고 강렬하게 느껴지거든. 문제는 이게 완전히 착각이라는 거야. 남을 제물 삼아서 만든 관계는 모래성이지. 그리고 마지막 가장 슬픈 이유. 존재감 갈구야. 너 그거 알아? 김대리가 말이야. 이 한마디를 던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진짜? 대박! 그래서? 하고 눈을 반짝이면서 쳐다보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자기 자체의 매력이나 성취로는 주목받기 힘드니까 정보의 희소성을 이용하는 거지. 남의 불행이나 실수를 담보로 잠깐의 스포트라이트를 빌리는 거야. 정리하면 이래. 뒷담화 중독자는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고 건강한 관제 맺기를 모르고 관심받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잘못 아니야. 그 사람의 뇌가 보내는 SOS야.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내일 당장 회사 가서, 모임 가서, 동창회 가서 만날 그 뒷담화 중독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 번째, 영혼 없는 리액션 기술. 제일 쉽고 강력한 방법이야. 상대가 뒷담화를 시작하면 리액션을 최소화해봐. 예를 들어볼게. 상대가 근데 박 팀장 진짜 웃기지 않아? 어제 회의 때 그 말투 봤어? 완전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했는데? 나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아, 그래? 하면서 핸드폰 보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감정을 싫지 마. 어머, 진짜? 대박!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이 나가는 순간 상대방 뇌에 도파민이 터지거든. 대신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런가? 정도로만 반응해봐. 3번 정도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금방 김이 빠져. 재미없는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잖아. 두 번째, 화제 전환 카운터 펀치. 리액션 최소화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어. 특히 끈질긴 사람들은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 그럴 땐 화살을 돌려봐.
상대가 김 과장 요새 딱 봐도 집에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러면 근데 너 요새 운동 시작했다며. 그거 어때? 나도 해볼까 하는데. 이렇게 말해봐. 포인트는 상대방 본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 얘기 나오면 금방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거든. 혹은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야. 그건 그렇고 너 요새 프로젝트는 잘 돼가? 스트레스 많아 보이던데? 상대방의 뒷담화를 걱정으로 리프레임하는 거지. 너 요새 힘든 일 있어? 이렇게 가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아니야, 나 괜찮아 하면서 화제가 자연스럽게 끊겨. 세 번째, 경계선 긋기. 나 메시지 사용. 만약 정말 가까운 사이고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방법이야. 근데 비난하지 말고 나의 감정을 전달해봐. 너 맨날 남 욕만 하더라.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있잖아. 나는 솔직히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좀 불편해. 나도 내가 없을 때 그렇게 얘기되는 건 아닐까 신경 쓰이거든.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아, 내가 좀 심했나? 하고 자기 행동을 돌아볼 여지가 생겨. 물론 이걸로 안 되면 그땐 정말 거리를 둬야 해. 네 번째, 물리적 거리두기, 선택적 만남. 솔직히 말할게. 바뀌지 않는 사람 있어. 특히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그래. 그럴 땐 물리적으로 거리를 둬. 단톡방에서 알림 끄기, 1대1 만남 최소화, 꼭 봐야 할 때만 단체 모임에서만 보기.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네 정신건강이 더 중요해. 기억해. 너한테 남 욕하는 사람은 남한테 가서 너 욕도 할 확률 99%야. 자,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어. 혹시 나도 모르게 나도 뒷담화 중독자는 아닐까? 솔직히 우리 다 해본 적 있잖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친한 동료한테 아, 진짜 팀장님 오늘 너무 하시더라 이런 거. 여기서 건강한 하소연과 뒷담화 중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 건강한 하소연은 감정 해소가 목적이야. 나 오늘 너무 화났어 이런 거. 특정 상황에 대한 일회성 토로고 들어주는 사람의 조언이나 위로를 구하지. 뒷담화 중독은 우월감 확보가 목적이야. 쟤는 진짜 문제야 이런 거.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 얘기를 하고 조언은 무시하고 계속 험담만 이어가. 만약 네가 후자 쪽에 가깝다면 솔직히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야. 왜 그럴까? 내 안에 뭐가 불안하고 부족해서 남을 깎아내려야 하는 걸까? 자기 인식 훈련을 해봐.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보자.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려는 순간 그걸 노트에 적어보는 거야. 언제? 누구에 대해? 무슨 내용? 그때 내 감정은? 일주일 뒤 패턴이 보일 거야. 아,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특히 이런다. 특정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한다. 질투가 날 때 이런 행동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엔 대체 행동을 찾아봐. 뒷담화로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는 운동하기, 일기 쓰기. 누군가 부러워서 질투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존재감 확보하고 싶을 때는 내 성취나 관심사 이야기로 대화 이끌기.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워. 뇌가 익숙한 도파민 루트를 원하거든. 하지만 2, 3개월 꾸준히 하면 새로운 회로가 생겨. 남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뇌가 학습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감 근본 치료가 필요해. 뒷담화는 결국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남으로 채우려는 시도야. 진짜 해결책은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지. 작은 성취 쌓기, 운동, 독서, 취미 등 나만의 강점 리스트 만들기, 감사일기 쓰기, 하루 3가지씩.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 받기. 시간이 걸려. 하지만 이게 진짜 길이야. 듣고 보니 어때? 뒷담화 중독자들 좀 불쌍해 보이지 않아? 자기 삶이 만족스럽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굳이 남을 끌어내릴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들과 같은 레벨에서 싸우지 마. 그냥 담담하게 거리를 두고 네 에너지는 너를 위해 써.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해봐. 다음에 누가 뒷담화 시작하면 리액션 최소화. 아, 그래? 이 한마디로 충분해. 네 정신건강은 남의 가십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그 관심이 바로 가장 강력한 치트키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친구에게 이 치트키를 공유해줘. 이상 마음 치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